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마치 이 도선이 하나의 자석인 것과 같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석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마치 두 개의 자석이 서로를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것처럼 힘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 힘에 의해서 도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말굽 자석이 하나 있고요. 파란색 쪽은 S극, 그리고 빨간색 쪽은 N극이고요. 그 사이에 도선 하나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말굽 자석에 의해서 요 안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도선은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볼게요.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 안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대로, 요 방향대로 한번 펼쳐봅니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대로 배치시켜 봅니다. 자, 이때 손바닥이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손바닥이 가리키고 있는 요 방향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왼쪽에 이 그림의 조건에서는 이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살짝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진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손바닥 상태에서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을 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손바닥을 뒤집으면 되고요. 손바닥을 뒤집으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따질 때는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도록 펼치고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 되도록 뻗습니다. 그렇게 뻗어서 쫙 펼쳤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받는 힘의 크기도 크다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실험이 바로 전기 근해 실험입니다. 계략적으로 실험 세팅을 살펴보면 여기 코일이 이렇게 칭칭 감겨진 도선이 있고요. 그 도선이 막대 자석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대 자석 내에 요 안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을 거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도선의 요 부위가 힘을 받게 되고요. 마치 그네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냈다가 끊었다가 흘려보냈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실험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꿔서도 실험을 해보시면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도선의 원형 코일에 전류가 자, 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이때 지금 보니까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이네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요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 파란색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선의 요 부위는 자기장 내에 있는 요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위로 위치시키고요.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나로부터 멀어지게 엄지손가락을 위치해 보시면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냐? 바로 지금 우리 그림상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손바닥이 배치될 겁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 그림상 오른쪽이 되고 이 그네는 오른쪽으로 씩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에서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자, 이게 현재 이 도선의 자기장 내에 있는 요 부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현재 자석의 두 극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아까 왼쪽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단지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가락은 어디로? 위로.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은 나를 향하도록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냐? 그림상에 표시를 해보면 바로 왼쪽 방향으로 손바닥이 향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 그네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첫 번째와 같이 했다가 두 번째와 같이 했다가 반복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그네 타듯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N극과 S극 자석의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과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쪽이네요. 자, 그러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전류를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즉 엄지손가락을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 그림상의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전자그네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자석 조건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으로 가서 이번엔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아래쪽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펴고 네 손가락을 아래로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내 쪽으로 향하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냐? 그림상에 표시해보면 바로 오른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전기 그네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그네 실험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따라 그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치를 이용한 것이 우리 전자제품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명 전기가 흐를 때 움직이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자석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용한 장치가 되겠고요. 전기로 움직임을 만드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꽂아 회전 운동을 만드는 선풍기나 세탁기나 전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회전시키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거의 모든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전동기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에 S극, 오른쪽에 N극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자석이 있고 이 커다란 두 개의 자석에 의해 이 내부에는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코일형의 이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왼쪽이 플러스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도선을 따라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형의 요 도선, 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일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왼편이 받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오른편이 받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왼편에서는 전류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요. 이게 전류예요. 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요 방향입니다. 자기장은 요 방향이에요. 요게 자기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에서 내 손가락을 왼쪽을 향하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바로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자기장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자,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전류의 방향이 아까 왼편이랑은 반대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네. 빨간색이라 안 보이니까 요렇게 할까요?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내 손가락을 왼쪽을 향하게 하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나를 향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이 뒤집어졌죠? 따라서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키니까 이 오른편은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왼편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고요. 오른쪽 부분은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이 코일이 어떻게 된다? 회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이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오른편 부분만 우리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오른편의 도선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관성에 의해서 한 180도까지, 여기까지는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편 도선은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180도 회전해서 오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네처럼 왔다 갔다 운동이 되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한 장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 왼편에 있는 도선만 생각해 봅시다. 왼편에 있는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관성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다시 위로 가서 원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회전이 안 되고 180도 돌았다 원상복귀, 돌았다 원상복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회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요런 장치를 설치하는데요. 바로 요것입니다. 요 장치의 이름은 정류자이고요. 이 정류자는 이 코일이 180도 회전했을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코일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정류자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회전을 만들어주는지는 고등학교 가서 이해하셔도 돼요. 정류자라는 장치 덕분에 요 오른편에 있는 도선이 왼쪽에 도달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편에 도달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아래쪽으로 힘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진다. 요런 걸 가능하게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정류자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전동기라는 장치는 이와 같이 자기장 내에서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코일이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속적인 운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2단원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3단원 영상에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